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골절입니다. 골절 후에 안타깝게도 사망하시는 분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40대 여성분이 고관절 골절이 돼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더니 이거 과잉진료 아니냐고, 40대인데 무슨 골다공증이 있냐고.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반포 일통정형외과 장병건 원장입니다. 뼈 자체에는 신경이 없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에만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에서는 신경 자극이 없기 때문에 뼈가 전혀 아프지 않고, 따라서 초기 증상도 전혀 없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을 받으신 7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제자리에 앉다가 넘어지면서 인공관절 수술 부위 바로 위쪽에 대퇴골이 양쪽이 다 골절되셨습니다. 그래서 골유압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수술을 받으시는 과정 중에 연세도 있고 그러시다 보니까 전신 컨디션이 너무 약해지셔서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부터 의료보험을 적용시켜 주는데 이때부터 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65세부터 해도 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후부터 1년마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뼈를 강화시켜주는 호르몬인데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폐경 후가 바로 골밀도의 급락 시점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확인하는 방법은 골밀도 검사밖에 없습니다. 골다공증은 음식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특히나 어떤 음식인지도 중요하지만 염분이 많아지는 게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기나 두부, 멸치같이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드시더라도 짜게 드시면 아주 안 좋습니다. 염분이 뼈에 있는 칼슘 성분을 빼내서 소변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싱겁게 드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짜게 드시면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뼈에 해로운 음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입맛이 없어서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연세가 드시면서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음식까지 짜게 드신다고 하면 뼈에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나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뼈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칼슘이 혈관에 남아있으면 석회가 쌓이게 돼서 요로 결석이나 신체 여러 부위에 석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유, 멸치, 시금치, 콩, 두부, 견과류, 달걀, 노른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고 여기에 피부를 햇볕에 노출시켜서 비타민들을 합성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고관절 골절은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골절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골절 후에 안타깝게도 사망하시는 분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이라는 것은 서 있는 자세에서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이 생길 정도로 뼈가 약해서 생기는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생기시는 분들은 수술 후에 뼈가 붙는 한 달 동안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안 좋아서 골절이 생겼는데 치료 중에 몸이 더 안 좋아지시는 겁니다.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빨리 수술하고 빨리 걸어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일인데요. 40대 여성분이 고관절 골절이 돼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이 분이 심각한 외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빙판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진 정도의 가벼운 충격으로 고관절 골절이 생기신 겁니다. 보통 이 나이 때는 약한 충격으로는 쉽게 골절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젊으신 분이 심한 외상도 없이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셔서 정말 꼼꼼하게 문진을 했었습니다. 문진을 해보니 조기 폐경이었고 40대에 빙판길에 넘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고관절 골절이 절대 생길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환자분께서
이거 과잉진료 아니냐고, 40대인데 무슨 골다공증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잠깐 황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잘 설득해서 검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역시나 골다공증이 맞았고, 이분도 그날 골다공증이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골절 치료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같이 해서 현재는 잘 지내고 있는데, 골다공증 검사도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이후로는 골절이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기 폐경이나 너무 마르신 분들은 빨리 골다공증 검사를 하셔서 골다공증 체크를 하고 치료까지 하신다면 골다공증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뼈가 단단해지는 운동은 바로 체중이 실리는 운동입니다. 뚱뚱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골다공증이 적은데, 그 이유는 체중이 뼈에 실리면서 뼈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마른 분들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뼈에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다공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뼈에 체중이 실려야 뼈가 튼튼해지는데, 뼈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니 뼈가 점점 약해지시는 겁니다. 햇볕이 좋은 날에 체중이 실리게 하루 30분 이상만 걷는다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포함해서 허리 굽히기 운동을 할 경우에 허리에 압박이 증가해서 압박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체중이 부하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정량의 칼슘을 드시는 겁니다. MVP 같이 우유에서 추출하는 단백질을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필요하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드시는 것이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겁니다. 소금기, 염분 성분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서 소변으로 배설시키지 않도록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것이 모든 골다공증 예방법 중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한 번의 골절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지금부터 관리해야 되겠다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일상, 건강한 인터뷰가 함께 하겠습니다.